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이제 5월 15일 수업이 되겠죠. 예, 우리 지난번에 그 개별 과제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제 날짜가 되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예, 바로 그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2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 그 23시 59분까지 이제 일주일 과제가 남았습니다. 과제 기간이, 그러니까 과제 제출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어문 규정 틀린 것 30개 찾아가지고 고쳐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꼭 제출을 뭐 벌써 제출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제출을 저 완성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간판이나 공문이나 게시물, 책, 방송 자막, 상품명, 제목, 뭐 노래 가사, 현수막, 광고지, 뉴스 기사, 유튜브 자막, 수업 자료 뭐 다 괜찮습니다만 단톡방은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틀린 게 산출하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글 맞춤법 틀린 것 이런 걸 검색해 가지고 찾아오는 것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부의 일환이니까 꼭 스스로 찾아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자주 나오는 게 보일 시에는 좀 그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WP 워드 파일, 그 다음에 PDF, PPT 이런 것 등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파일 이렇게 열어보면서 볼 수 있게 해주지 마시고 그렇게 다 묶어가지고 제가 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이제 규정이 다 해당한다는 거 아시죠? 한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 모두 이제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것, 뭐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성신여대도 이렇게 쭉 그 수정 캠퍼스 앞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주 틀린 간판들이 아주 산출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간판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것,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성신여대 그 학생들이 가다가 이제 발견을 했구나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맨날 나오던 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지나치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나오던 게 나옵니다만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복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겹치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제 꼭 다음 주 5월 21일까지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 이제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82페이지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글 맞춤법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이 다루었죠. 그런데 PPT로 이렇게 다루고 끝을 냈고요. 그 뒤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확인 문제는 문제풀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둘로, 가름, 갈음. 이거는 갈다죠. 둘로 이제 갈다가 아니라 가르다죠. 가르다. 가르다이기 때문에 가름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둘로 교체하는 갈다가 아니라 두 개로 쪼개는 가르다니까 그래서 앞에 거 가름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갈름하였다. 이거는 새 책상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갈다이기 때문에 갈음하였다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밭에 걸음을 준다, 걸음을 준다. 이거는 앞에 비록 이나 음이 붙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원을 앞에 이제 원뜻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음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걸음이 되겠죠. 뭐 걸음이 뭐 걸다에서 왔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걸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빠른 걸음. 이거는 이제 뒤에 게 맞죠? 걷다죠? 걷다인데, 이거는 이제 디귿 불규칙이기 때문에 걸음, 이런 식으로 리을로 이렇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걷다라는 그런 원형이 분명히 본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걸음, 이런 식으로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어를 거쳐왔다. 이거는 영어를 거치다. 이거는
그 경유하다라는 뜻으로는 거치다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쳐,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이 잘 걷힌다. 이거는 거듬을 당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거듬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동점에서 히를 사용해서 걷히다라고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죠.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다라는 말 그 디귿이 살아있는 그 디귿 받침 걷잡다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잡아서 이틀 걸릴 일 이거는 겉을 보아서 대충 생각해서 겉을 봤을 때 대충 생각해서 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 겉을 나타내는 그 티읕 받침, 그걸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오후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까닭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그러므로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럼으로써 세계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써가 붙을 수 있으면 미음으로써 이런 식으로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써가 붙을 수 있는 그럼으로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판이 벌어졌다. 이거는 노름이 비록 이제 음이 결합을 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게 노는 것, 요거는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름판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고요. 공깃돌 노름, 이거는 공깃돌 가지고 노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놀다라는 원형을 밝혀서 그렇게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도가 너무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죠.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을 늘이다. 이렇게 길이를 늘게 하는 것, 이거는 늘이다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간께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를 늘리다. 이 외에 뭐 수효나 아니면 부피나 넓이나 이런 거 다 늘리다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리다 1, 2, 3번 중에 3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만 늘이다 그렇게 2번으로 쓰는 거고요. 수요나 뭐 아니면은 뭐 부피, 뭐 수량, 뭐 수요나 수량이나 똑같습니다. 뭐 수량, 그렇죠. 뭐 수량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겠네요. 하여간 수요나 수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하여간 부피, 넓이 뭐 이런 것 모두 다 늘리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늘리다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이셔츠를 다리다. 이렇게 와이셔츠를 곧게 이렇게 펴는 것 다리다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한약을 달이다. 한약을 이제 끓여가지고 그 진액을 끄집어내는 그 방법, 그거를 달이다라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이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하여간 또 이제 잘 배우셨나 체크해 보시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또 공부해 보시고 기억이 안 나는 것, 뭐 틀린 것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또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8강 문장 부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업 중에도 다루지 않고요. 그런데 뭐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장 부호에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진도상 이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기말고사 범위에서도 제8강은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고요. 제9강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어 규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표준 발음법은 이제 우리가 글에 관련된 게 아니라 말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두 학기 동안 수업을 나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문장 부호라든지 뒤에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걸 모두 다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그렇게 그 수업을 그,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 학기 수업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표준어 규정 1항, 표준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표준어 같은 경우에 요 정의는 상당히 좀 유명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어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언제 쓰는 말입니까? 현대에. 그 다음에 어디 말입니까? 서울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누가, 언제, 어디서, 요런 거를 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아래에서 보시면 이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한국어 사전을 최초의 이제 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제시대 그 엄혹한 시절에 목숨을 걸고 만들었던 이제 조선어학회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 하여간 어쨌든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을 이제 193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또 89년도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한글 맞춤법 이제 개정안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당시에 엄혹한 조선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즉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자체만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든 그런 누명을 씌우던 그런 이제 엄혹한 시절에 요 규정을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주 편하고 그랬을 때보다 아주 좀 불편하고 코너에 몰렸을 때 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지 하여간 훨씬 더 좀 잘 만들고 이러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아주 그냥 아주 고상한 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글을 쓰다 보니까 그냥 딱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좋은 글이 나왔냐, 그게 아니라 쪽대본 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로바로 써가지고 그냥 대본 넘겨서 바로 이제 배우들이 그걸 읽고 바로 무대에 나가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명작들로 남았다고 하는데, 하여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일이라는 게 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면서 이제 총론 2항에서 이제 표준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느냐? 이렇게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이렇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바뀌었나요? 일단은 표준말이라는 게 1933년에 표준말이라고 썼네요. 그런데 표준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현대로 바뀌었군요. 그 다음에 중류사회가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울말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는지 이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말이 표준어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요? 표준말은 우리 말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통 인식을 하죠. 그렇지만 말과 글이 합쳐져 가지고 언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규정은 말에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글에 관련된 게 더 많죠. 우리가 철자법이나 이런 것, 글에 관련된, 우리 지금 글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작가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거 뭐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쓰시면서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작가로서 그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꼭 내가 뭐 하여간 작가라고 그래서 거창하게 뭐 책을 내고 뭐 이러는 것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뭐 짧은 글이나 뭐 이런 걸 쓰시더라도 하여간 글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좀 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하여간 뭐 좋은 작가로서 그렇게 활동하시길 바라고. 자, 어쨌든 표준말이 표준어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말은 그 말에 관련된 거고,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과 글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말이 표준어로 그렇게 바뀌는 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글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말이 표준어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현대로 바뀌었네요. 예, 현재가 왜 현대로 바뀌었나요? 예, 그 현재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시대에서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하나의 시점보다는 현대라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그 합리적이겠다. 예, 그래서 현재를 현대로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사회가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 산업공상, 예, 그래서 그 양반과 산업공상이 아니라 신분의 계층이 있었죠. 예, 미안합니다. 예, 산업공상도 물론 좀 약간 해당한 문제긴 합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이 이제 천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제 그 계급체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비록 이제 그 일제시대라 그런 게 많이 무너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면면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류사회 있죠. 그 중류사회라는 것은 중인들 정도가 쓰는 말,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반 정도면 너무 좀 고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예, 그 다음에 그 상민이나 천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약간 그 상스러운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한 중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말, 뭐 이런 식으로 중류사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계급사회가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류사회를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급사회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류사회라는 말을 쓴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예,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하시오. 기존 1번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 현재 중류사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요 말이 바뀐 원칙 1989년도에 표준말이 표준어로 화살표 표시해 주세요.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현재가 현대로 바뀌었고요. 화살표 표시해 주시고 화살표로 쭉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류사회가 바로 그 교양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왜 바뀌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어로 바뀜으로써 말과 글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로서 시점이 아니라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류사회를 이제 그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꿈으로써 그 과거에 그러니까 그 계급사회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상을 없애버렸다.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상을 바뀌어서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외래어 표기법 따로 사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 즉 1986년 1월 7일로 공표되었다. 그래서 86년도에 바뀌었어요. 우리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은 89년도,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도. 예,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실제로 보면 가장 먼저 바뀐 것입니다. 86년도에 가장 많이 바뀌게 됐는데 가장 덜 유명하죠. 왜냐하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 그 언어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표기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장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덜 알려진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외래어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국제화 시대를 이미 국제화 시대라고 말하기도 참 하여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지금, 이미 이제 너무 국제화가 돼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래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의 이제 그 중요성은 훨씬 더 좀 강조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제가 그 2주차 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책에도 외래어 표기법이 있으니까 그 책을 또 혼자 독학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규정이 거의 뭐 다른 그 언어에 다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 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서구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외래어를 된소리를 못 쓰게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뭐 중국어나 아니면은 동남아 언어 같은 경우 베트남어나 아니면은 캄보디아나 태국어나 이런 말들은 그런 말들은 이제 된소리 표기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표기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표기 세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다른 언어도 많이 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거 브리쥐라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네요. 브리쥐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이거 우리 쉬 안 된다고 그랬죠? 시만 된다고 그랬죠? 쥐도 마찬가지예요. 쥐, 미라쥐.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미라지라고 쓰셔야 돼요. 쥐가 안 되고 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브릿쥐.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쥐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시옷이 들어갔네요. 예, 브릿쥐. 예,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에 사이시옷 안 들어갑니다. 외래어 표기법엔 사이시옷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브릿쥐라고 쓴 2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브리지라고 쓴 3번이 맞겠고요. 4번은 역시 사이시옷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브리지라고 그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자음 표준어 규정 3항 거센 소리 표준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끄나 풀과 끄나 불이 있는데요. 끄나 풀로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 거센 소리 표준어잖아요. 제 표준어 규정 3항의 그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가 있을 때 뭘 표준어로 삼았다는 겁니까?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끄나 불 대신 끄나 풀, 그 비읍 대신 피읍, 요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끄나 풀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팔꽃과 나발꽃이 있는데 나팔꽃을 맞겠습니다. 그런데 나발과 나발 요 두 개는 뭐가 맞을까요? 그 나팔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나팔꽃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 트럼펫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나팔이 맞을까요? 나발이 맞을까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그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팔 같은 경우는 서양 악기를 나팔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나발 같은 경우는 동양 악기, 우리 태평소나 이런 거 있죠. 그걸 또 나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팔이나 나발이나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하여간 꽃은 그래도 나팔꽃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나발꽃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나발, 나팔 둘 다 맞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 있죠. 역은 이제 동역, 들역, 새벽역, 동틀역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 요 역, 키읔 받침, 요게 맞겠습니다. 기역 받침으로 쓴 역은 뒤에 건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 이것도 키읔 받침, 그 거센 소리, 키읔 받침이 맞겠고요. 앞에 것. 그 다음에 살쾡이, 요것도 퀭이, 퀭, 이렇게,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삭괭이라고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에 살쾡이가 맞겠고요. 그렇지만 요거의 줄임말, 삭 있죠? 삭괭이의 삭, 요 리을 기역 받침, 요거 앞에 것,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살쾡이하고 삭이 맞고요. 삭괭이는 틀리다는 것. 그래서 살쾡이와 삭이 맞습니다. 두 개만 맞고 삭괭이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간 대신 칸이 맞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빈칸,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칸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방한 칸,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간이라고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옛말에 간이라고 쓰는 경우는 몇 개 좀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가 삼간이나 윗간, 윗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칸이라고 쓸 때는 위 띄고 칸,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윗간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우리 그 옛날 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아궁이 있죠? 아궁이 위쪽을 그렇게 윗칸이라고 그렇게 윗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옛날 온돌집이나 이런 그 옛날 집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이제 위쪽에 아궁이 반대편은 이제 그 방이 되겠죠. 방 위쪽에 또 방 위에 방 같은 다락방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또 이제 윗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윗간이라는 그런 이제 그 용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 초가삼간이나 윗간 할 때는 그냥 간이라고 씁니다만, 그렇지만 보통 이제 칸이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털어먹다와 떨어먹다가 있는데, 이제 그 털어먹다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다 없애다. 그래가지고 노름이나 하여간
뭐 다른 뭐 바람을 핀다든지 막 이런 못된 일을 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 그런 거는 이제 털어먹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근데 이제 그 과자를 털어먹는 거 있죠. 과자를 이렇게 털어먹는 거. 이거는 이제 과자를 털어서 먹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 털어와 먹다 띄어쓰기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털어먹다와 떨어먹다 둘 다 가능합니다. 과자를 털어가지고 먹던 하여간 떨건 털건 이게 그거는 좀 그거의 차이인데 좀 이제 세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강하게 하면 떨다가 되겠네요. 이게 우리 거센 소리하고 된 소리가 있을 때 된 소리가 더 강한 뜻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털어먹다 떨어먹다 털어서 먹다 떨어서 먹다 요거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이제 떨어먹다가 더 강하게 떨어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텐데 하여간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재물을 다 없앨 때 붙여 쓰면서 털어먹다만 맞는 겁니다. 그럴 때는 떨어먹다라고 그렇게 써선 하겠습니다. 과자를 털어서 먹건 떨어서 먹건 이거는 둘 다 맞는데 재물을 없앨 때는 털어먹다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자, 삭괭이의 발음. 삭괭이는 언어 현실과 달라요. 그래서 살쾡이로 그렇게 현실화했고요. 제26항에서는 살쾡이, 삭과 같이 복수 표준을 인정하고 삭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살쾡이, 삭 이렇게 복수 표준어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삭괭이라고 쓴 말은 틀리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은 초가, 삼간, 대하, 청간 등 관습적인 옛날 말에서만 이렇게 윗간 이런 식으로 뒷간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뒷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여기서는 이제 남겨두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칸으로 쓴다라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윗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굴뚝에 가깝다의 뜻풀이로 되어 있어서 윗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돌방에서 아궁이에서 먼 부분, 윗부분, 요걸 이제 윗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또 이제 뭐 다락방이나 이런 걸 또 설치해놔도 거기도 윗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른 의미고, 그다음에 윗간이 안 되는 이유는 거센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칸이 안 되는 이유는 칸 있죠, 칸이 이제 키읔이잖아요. 거센 소리인데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쓰죠. 그러니까 윗이라고 윗에 시옷 요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 띄고 칸 이렇게 써줘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살쾡이, 삭괭이, 삭. 요 1, 2, 3번 중에 1번, 3번만 맞다고 그랬죠? 2번만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간과 윗칸 이렇게 있는데 1, 2, 3번 중에 1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 되는 것은 윗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요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윗간이라고 쓰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윗간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온돌방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윗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고 초가 3칸이 아니라 초가 3간 이렇게 옛말에선 초가 3간 이렇게 쓰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뒷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뒷간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관용적으로 써오던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소리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로 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요. 그래서 기억을 표준어로 삼고 이제 니은을 버리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거센 소리와 예사소리가 있을 때 뭘 표준어로 삼는 얘기입니까? 이번엔 예사소리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가을 가리가 있고 가을 카리가 있는데 가을 카리 그 앞에 걸 맞게 했고요. 거시기가 있고 거시키가 있는데 거시기 그 앞에 걸 맞게 했습니다. 분침이고 푼침인데 분침 그 앞에 거를 맞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보시면 푼돈, 푼수, 그러니까 할푼리 등에서는 이제 푼을 쓴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 만들 때 역시 한자어도 통일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표기가 여러 가지 좀 다른 거 있을 때 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또 했었는데 그때 좀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바로 분으로 할 것이냐 푼으로 할 것이냐. 다른 것들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평소에 쓰던 발음들이 있으니까 다 그냥 그걸로 통일하자는 게 됐는데 분하고 푼이 가장 좀 많이 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걸 분으로 해야 되느냐 푼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가장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푼반, 둔반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분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기로 하면서 푼은 그래서 푼이 좀 사용되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침할 때 분침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할 때 그때는 이제 분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푼돈이나 푼수, 푼수는 원래 이게 분수를 모른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푼수야 이런 것은 원래 푼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 모르는 사람 빼버리고 푼수 자체가 나쁜 뜻이 돼버렸죠. 그래서 푼돈, 푼수 아니면 할푼리 이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타율을 얘기할 때 뭐 3할, 3푼 3리, 이런 식으로, 그 푼을 이제 적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푼을 적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이렇게, 할푼, 리, 아니면 푼돈 푼수 할 때만 그렇게 푼을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1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그래서 분침, 푼침. 그래서 대부분 다 분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할푼리, 푼수, 그 다음에 푼돈 이렇게 할 때만 푼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침 그 앞에 게 맞겠고요. 그렇지만 참고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푼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지막 거를 뒤에 거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1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기억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이제 버리는데요.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강낭콩이 있고 강남콩이 있네요.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강낭콩 이렇게 앞에 걸로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 다시 읽어보세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표준어거든요. 그래서 어원에 가까운 건 뭐겠습니까? 강남콩이에요. 그래서 콩이 우리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강남, 강남, 서초, 송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쯔강 이남,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서 온 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콩, 길쭉한 콩 있죠? 그거는 이제 원래 강남에서 온 거예요. 양쯔강 이남에서 온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꼭 굳이 강남, 이거를 밝히지 않고 강낭콩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삿 이렇게 티읕 받침이 원래 이제 어원에서 가까웠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읒 받침으로 그렇게 시읒 받침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가집 만들 때 쓰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건축 용어 빼놓고는, 초가집 짓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지어도 거의 기와집을 짓지, 초가집은 이제 우리 영화 세트장이나 아니면은 거길 때만, 만들겠네요.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만. 자, 그 다음에 사글세, 사월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글세, 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사월세라고 쓴, 뒤에 건 틀리고요. 사글세, 이렇게, 원래 이제 어원에 가까운 건 사월세가 되겠네요. 그런데 사글세라고, 이렇게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글세 발음대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울력성당, 이거는 천주교 성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를 이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위력성당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울력성당 요 말만 맞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울력성당이란 말도 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색이 요거는 고삿 시옷 받침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이나 길 요거는 고삿 티읕 받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삿 시옷 받침으로 이제 쓰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만 티읕 받침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티읕 받침도 티읕 받침도 남아 있습니다. 뜻이 단지 다를 뿐입니다. 를 다 같이 고삿 티읕 받침으로 써오던 것을 분화시켜서 앞에 것을 고삿 시옷 받침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데 그런데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건 안 내죠. 왜냐하면 이거는 건축 용어의 아주 특수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할 텐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어 실력을 용어를 어휘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옛날 말이나 아니면 특수한 용어 이런 것들은 제쳐두시고요. 조금 쓸만한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답안을 보려고 했더니 좀 시간이 1교시가 좀 아슬아슬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그 답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